형들에게는 수천억, 막내에게는 시골집 한 채,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실. 오늘은 듣다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가깝고도 먼 존재 아니겠습니까? 특히 상속이라는 두 글자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도 한순간에 남보다 못하게 만드는 참 무거운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편애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오래된 초가집 그리고 한 가족. 한국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기와도 군데군데 깨지고 마루는 삐걱거리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 집에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아버지 정춘삼 씨가 살았고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우진, 둘째 아들 정수민, 막내 아들 정윤호. 세 형제는 함께 그 집에서 자랐지만 자라면서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서울로 올라가 각자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면 막내 윤호는 공부도 그리 잘하지 못했고 대학 진학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회사에 다니며 근근히 월급을 받아 살았지요. 형들이 시골을 떠나고 난 뒤에도 윤호는 홀로 남아 아버지를 자주 도왔습니다. 농사일은 도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형들만큼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가끔 윤호는 마음속에 아버지는 형들만 좋아하시는 걸까? 하는 쓸쓸한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그러던 어느 겨울 하얀 눈이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윤호의 휴대폰에 시골 이웃 어르신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윤호야, 너희 아버지 큰일 나셨다. 그 한마디에 윤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으신 뒤였습니다. 윤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더 자주 올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형들은 장례식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형들의 얼굴엔 수십억 원짜리 양복이 걸쳐져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차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저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형들이 조용히 서로 눈짓을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유 원장 얘기, 오늘 변호사와 함께하자. 윤호는 의아했습니다. 유 원장? 우리 집에 무슨 유 원장이 있다고? 재산 공개 충격적인 유 원장. 3일장이 끝난 다음 날 형제들은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냈다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하나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 원장입니다. 그리고 유 원장이 공개되었는데 윤호는 그 내용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큰아들 우진 아버지 명의의 땅, 공장 지분 포함 약 1,200억 원 상당. 둘째 아들 수민 투자금 및 금융 자산 약 800억 원 상당. 그리고 막내 윤호에게는 시골의 낡은 집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호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형들한텐 수천억을 주고 저한텐 이 집 한 채라고요?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셨습니까? 형들 역시 얼굴이 미묘했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윤호야, 서운하겠지만 아버지 뜻이 그렇다잖아. 그래, 너도 집 한 채 받았으니 됐지 뭐. 그 말에 윤호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얼굴을 내밀었잖아요. 하루라도 농사일 도운 적 있어요? 아버지 약 한 번이라도 사다 드린 적 있어요? 형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버렸습니다. 윤호는 홀로 공허한 방 안에 남아 유 원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 집뿐이신 거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가슴속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낡은 시골집으로 향한 막내의 발걸음. 며칠 후 윤호는 유 원장에 적힌 그 집을 보기 위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더 심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지붕기와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대청마루는 휘어져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나는 이걸? 윤호는 한숨을 쉬며 집을 둘러보다가 마을 어르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호 왔나? 아이고, 그려 고생 많다. 어르신은 윤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버지 참말로 너 걱정을 많이 했지. 네? 말은 안 해도 말이다. 항상 너만 얘기했어. 큰 놈들은 알아서 산다. 둘째도 잘한다. 막내 윤호는 마음이 여려서 걱정이라고. 윤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형들만 아끼는 줄 알았는데. 어르신은 또 말했습니다. 그 집 허물어져 가긴 해도 네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인 거 알지? 왜 너한테만 주셨는지 직접 들어봐야 한다. 직접 들으라니요? 어르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내게 뭔가 남기고 간 것 같던디. 집 안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흔적들. 윤호는 집을 더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안방, 마당,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창고방. 창고방은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윤호는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여보냈습니다. 그 순간 낡은 책상 아래에서 오래된 금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금고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열쇠 구멍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아버지의 서랍을 뒤져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었죠. 금고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오래된 노트 한 권, 그리고 작은 카세트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펼치니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윤호에게,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의 곁에 없겠구나. 노트 속에 적힌 아버지의 진심.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했다. 형들보다 부족한 것을 물려준 것 같아 미안했고 내게 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미안했다. 노트에는 윤호가 태어나던 날, 윤호가 처음 걸었던 날, 어린 윤호가 아버지에게 아빠 사랑해요라고 했던 날 등 아버지가 오래도록 간직해온 기억들이 빼곡했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윤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윤호야, 이 집은 무너져가는 집이 아니다. 이 집 아래에는 내가 너를 위해 평생 준비해온 모든 것이 있다. 집 아래 숨겨진 비밀. 윤호는 집 아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창고방 장판 아래 미세하게 떠있는 나무 판자를 발견합니다. 설마. 윤호는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두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 창고 같았습니다. 사다리로 내려가자 먼지 냄새가 퍼졌고 바닥에는 보관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윤호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현금 다발과 금괴, 심지어 외국 채권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형들이 받은 수천억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호야, 형들은 이미 잘 살고 있다. 돈을 더 줘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순하고 착해서 누군가가 지켜줘야 한다. 이 돈은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절대 형들에겐 말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 윤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가장 작은 재산을 준 것 같았지만 실은 가장 큰 사랑과 전 재산을 막내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밝혀지는 아버지의 마음. 며칠 후 형들이 윤호를 찾아왔습니다. 윤호야, 우리 아버지 집 좀 구경해 볼 생각인데. 형들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집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한 것이죠. 하지만 윤호는 금고도 지하창고도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들, 여긴 그냥 아버지가 쉬던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했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왜 형들에게 큰 돈을 물려줬는지 깨달았습니다. 형들은 이미 돈에 익숙해 있었고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돈은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고 윤호에게는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형들은 윤호에게 밥을 사겠다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형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우리가 그땐 너무했다. 장례식 때도 그랬고 아버지 재산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래, 우리 잘못했다. 너한테 미안해서 사실 요즘 많이 생각했다. 윤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와서 원망해봐야 뭐해요? 남은 사람끼리라도 잘 지내야죠. 형들은 윤호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와 상처를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밤이 되어 윤호는 시골집 마당에 서서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기왓장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윤호야, 고생했다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형들이랑도 잘 지낼 거고요. 아버지가 남긴 사랑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베푸는 사랑이 가장 깊은 법입니다. 아버지는 형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재산을 물려줬지만 막내에게는 평생 쌓아온 진심과 모든 것을 담은 가장 큰 사랑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말은 다 못해도 속으로는 늘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